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지난 3월 27일까지 발생한 차량 절도는 3,151건으로 전년 동기 1,706건 대비 84.7%,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동기 905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PD 차량절도 단속반 로버트 라폴로 경장은 차량절도 증가는 시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차량절도 사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으로 차량에 열쇠를 두고 내리거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용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차량을 절도의 쉬운 타겟으로 만들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차량 타이틀을 차 안에 두지 말고 문을 상시 잠글 것, 그리고 차량 내부에 기중품을 두지 말 것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욕주 차량국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가능한 빨리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주 동안 시전역의 산재에 있던 239개 텐트촌 철거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차 철거가 일정보다 이틀이나 빨리 완료되면서 31일부터 2차 철거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철거 텐트촌에 거주해온 노숙자들 중 불과 5명만이 노숙자 쉘터로의 이전에 동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 초 노숙자 이전을 위한 500개 침대 마련을 약속한 바 있고 현재 브롱스의 새로운 노숙자 세이프 헤븐 사이트에서 350개 침대가 마련됐다며 노숙자들의 적극적인 쉘터 이전을 당부했습니다. 미라조시 부시장은 철거팀은 노숙자 텐트촌을 방문해 24시간 전에 철거 계획을 공지하는 등 충분한 소통 속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2021년 1월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과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는 약 1,100명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력을 증명한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의 경우 한국방역당국에 접종력을 등록한 입국자만 격리 면제를 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이며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부스터샷 접종자가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매달 지정해온 격리 면제 제외 국가들을 4월부터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하고 출발 국가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이들은 모두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로 유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가스대금 루브라 결제 방침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로 유가 잡기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국가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억 8천만 배럴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동맹국들도 비축유 추가 방출에 나설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ogether, our combined efforts will supply well over 1 million barrels a day. Nations coming together to deny Putin the ability to weaponize his energy resources against American families and families and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미국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소식에 일단 국제 유가는 큰 폭 하락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 하락한 $100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기대했던 5월 증산 규모를 소폭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출량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거래대금 루브라 결제 방침에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일단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로와 달러화로 계속 결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생산업체 등을 포함한 러시아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며 테러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안보경입니다. LA 카운티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1,000명의 주민은 매월 $1,000씩 3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시작된 LA 카운티 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가구 구성원과 연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자격은 1인 가구 $56,000, 2인 가구 $76,800, 3인 가구 $86,400, 4인 가구는 $96,000 이하의 연소득을 보유한 가구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날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인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녀 성별 구분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부터 여권 이외의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에서는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